약을 다 회수하고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부작용이 보톡스의 주 성분이 독소 성분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거 아세요? 기침 줄이는 데 쓰는 약물 사실은 마약 성분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아이고야, 웬 선물을 또 뭔가요 이게? 제작진이 맨날 고통스러운 경험만 주더니 오늘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셨네요. 네, 열어보시기 전에 네.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카드처럼 생겼는데 봉투에는 돈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야? 아, 여기 있구나. 우와, 네잎클로버네요. 오늘 주제가 뭐 행운이라고 설마 뭐 이거를 선물로? 좀 실망하시는 거. 아니 또 정성 있는데 왜 이렇게 저를 나쁜 놈으로 몰고 가는 겁니까 이 제작진이? 자 빨리 오프닝 들어갑시다. 오늘의 최석재의 유튜브 학과의 주제는 바로 행운의 약입니다. 행운의 약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원래 개발되었던 약의 효능이 아닌 새로운 효능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연히 다른 질병에 쓰이게 된 약들을 저희가 행운의 약이라고 말을 지었습니다. 이름만 딱 들으면 아는 그런 약이 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아그라인데요. 비아그라가 원래 어떤 약으로 개발됐는지 아세요? 비아그라가 그 남자분들한테 좋은 약이잖아요. 스태미너 증진 이런 거 아닐까요? 스태미너 증진. 좋은 상상력이었습니다만 땡! 비아그라는 원래 혈관 확장제, 고혈압 약으로 개발되었던 약이에요. 근데 정작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기존 약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뛰어난 부분이 없었다 그럽니다. 약을 다 회수하고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부작용이 발견이 된 거죠. 임상 실험을 하던 환자들의 발기 빈도수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폐기 직전에 위기에 처했던 비아그라가 이제는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비아그라의 또 다른 효능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의학연구소가 진행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세포 성장을 촉진을 하고 세포의 사이사이에 있는 타우의 축적을 감소시킨다라는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비아그라를 처방받은 사람들은 향후 6년 동안 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69%나 감소했다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약들의 새로운 효능들이 계속 발견이 될 수가 있는데요. 부작용으로 대박이 난 약, 탈모약으로 유명한 미녹시딜. 미녹시딜이 처음 개발됐을 때에는 궤양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궤양 치료에는 별 큰 효과가 없었고요.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1979년도에 고혈압 치료제로 로니텐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바꿔서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또 하다 보니까 이 피실험자들한테서 특별한 이 부작용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다모증. 그래서 이거를 탈모에 이용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다시 연구를 해서 지금의 바르는 미녹시딜이 나오게 된 겁니다. 피디님, 보톡스 맞아보신 적 있어요? 한 번 맞아봅니다. 맞아봤어요? 어디로 어떻게 맞아봤어요? 턱에. 턱에. 자, 피디님이 맞으신 그 보톡스의 주 성분이 독소 성분인 거 알고 계셨나요?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소인 보툴리눔. 네. 근데 그때 배는 안 아팠는데요. 네, 다행이네요. 당연히 사람한테 맞는 이 보톡스 약은 정제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식중독을 직접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19세기에 독일에서 200여 명 이상이 식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독일에서 이 연구를 했던 내과 의사 케르너 박사님은 이 식중독이 제대로 보관이 되지 않은 그런 소세지나 아니면 통조림에서 나왔다는 그런 독소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연구를 통해서 이 소세지와 이 캔에 있던 이 보툴림이라는 독이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킴과 동시에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근거해서 1978년도에 미국의 안과 의사인 앨런 스콧이 이 독소를 이용해서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 약이 안검이나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을 마취시켜서 사시를 치료하는 그런 약물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안면에 주름을 또 펴준다는 의학계의 보고가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2002년도에 보톡스라는 약물이 정식 약물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성형외과의 핫 아이템이 된 겁니다. 최근에는 이 보톡스가 탈모나 불안 증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비만약으로 유명한 삭센다. 비만약으로 요즘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비만약으로 알려져 있는 약들은 향정신성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부작용이 많은 그런 약들이었는데 삭센다는 최초로 FDA에서 승인받은 체중 감량용 주사제입니다. 만들어지기를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뇌에서 식욕 억제, 그리고 위에서는 위장 운동을 저하시켜서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져서 비만약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다만 삭센다는 BMI 30 이상 이런 고도 비만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른 사람이 더 살을 빼기 위해서 쓴다 이런 거는 효과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었던 분이나 다발성 내분비 선종증 환자, 임산부, 수유부에서는 금기입니다. 그리고 신부전이나 중증 신장애, 간 기능 장애,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이나 뭐 당뇨병, 위장관 합병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당뇨병 약물을 투여 중인 2형 당뇨병 환자나 갑상선 질환자, 간 기능 장애 환자 이런 경우는 삭센다 투여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의 작용이나 부작용을 이용한 사례는 아닌데요. 약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식품으로 탄생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콜라 브랜드 2개 있죠. 이게 모두 약사가 만든 음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콜라는 약국에서 판매가 되었던 약이었던 거예요. 티 브랜드, 이 체내 효소인 펩신에서 따와서 소화에 좋은 음료로 이제 소문이 나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1등 브랜드죠. 콜라에는 코카잎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병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래서 어쨌든 콜라는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됐지만 지금은 대중적인 음료로 쓰이는 그런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같은 효과를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지금의 콜라로서 보면은 약으로서의 효능은 없다고 봐야죠. 코카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펩신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약처럼 쓰이는 그런 음료가 또 있기는 해요. 예거마이스터라고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본 술일 텐데요. 허브랑 과일 그리고 나무 껍질 이런 순식물성 재료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천식이나 위장병 치료에 효능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아직도 집에 상비약으로 구비를 해두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코올이잖아요. 결국은 술이니까 몸이 안 좋은데 알코올을 먹는다? 아마 알코올을 먹어서 몸에 열을 내는 것도 바이러스를 잡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과하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삭제님은 이렇게 부작용을 이용하거나 버려질 뻔한 약을 다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암 얘기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의 작용이나 부작용을 찾아서 새로운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버려질 뻔한 약이 다른 사람들의 병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다만 저는 의사로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약이든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라는 게 항상 좋은 쪽으로 발견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약을 먹고 있는 거를 약전을 찾아보면 내가 먹는 약이 부작용이 이렇게 많았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미녹시딜만 봐도 좀 그래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기사항만 13항목, 이상반응 항목 12항목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병원 가서 이 약 받고 그다음 저 병원 가서 저 약 받고 어저께 여기서 약 받았는데요.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응급실 와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너무 마음이 급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는 약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오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또 유럽 쪽에 의사들이 처방하는 감기약 수와 우리나라 의사들이 처방하는 감기약 수가 너무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그거 아세요? 기침 줄이는 데 쓰는 약물 코데날이라는 약이 사실은 마약 성분이에요. 그런 거 몰랐죠? 모르고 써서 그렇지 부작용이 있는 약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부작용이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조절을 해서 약으로 쓰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쉽게 약을 이렇게 한 다발씩 드시는 일은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가 그 약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서 약을 쓰고 있으면 이 병원에서 그 약을 쓰고 있다는 게 뜨게 그렇게 또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약에 대해서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약을 먹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 본인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약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포털 사이트에서 그 약 이름을 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성분이나 효능이 겹쳐서 의문이 들 때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못했다. 약사 선생님한테라도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병원 약 자기한테 안 듣는다고 꼭 다시 처방해달라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약은 보통 최소한 3일 정도는 써봐야 그 약이 나한테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 그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요. 하루만 써보고서 다음날 와서 약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감기 같은 경우 이런 말이 있어요. 약 먹으면 낫는데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주일, 7일 똑같잖아요. 약 먹어도 똑같이 7일 걸리고 약 안 먹어도 똑같이 7일 걸리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몸에서 이기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일어나서 바이러스를 잡아야 돼요. 쉬면서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정성이 들어간 이 행운의 약으로 시작해서 부작용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약은 필요한 작용, 기능이 강하고 부작용은 적은 그런 약이 가장 좋은 약이겠죠. 다만 이제 오늘 찾아본 이 약들은 부작용이 다른 약들보다 효과가 좋아서 활용이 된 그런 사례를 특별히 찾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부작용이 또 작용으로 또 확인이 돼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운의 약들이 많이 발견됐으면 좋겠고요. 약에 대해서 알고 최대한 적은 약을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는 거를 추천드린다는 것을 최석지의 유튜브 학과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그날까지 최석지의 유튜브 학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덕진님 아까 오프닝은 네. 장난이었고 아, 이게 정말요? 진짜 저희 진심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는 뭐 상품권? 뭐죠? 편지? 웬 편지 PD님 저한테 혹시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7명한테 또 쓰셔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PD님 정말 너